자, 15번 별표하세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냉동 요구르트는 블랭크한 뭐가 되었다. 근데 보기를 보니까 냉동 요구르트는 뭐가 되었다. 지금 정의 유형이 나왔죠. 그쵸? A is B다라고 쓰고 있으면 정의 유형이 나오면 A가 핵심어죠. 그죠? B는 포괄적으로 쓰거나 광범위하게 쓰거나 추상적으로 써서 형용사가 달라붙어 있는 형용사나 뭐 전치사 명사나 그쵸? 설명해주는 말이 포인트예요. 근데 이 보통 형용사가 나오죠. 그쵸?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포인트란 말이야. 뒤에 붙어 있는 말이.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형용사나 분사가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용사는 뭐야? A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become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보기를 보니까 이 냉동 요구르트는 비싸냐, 멋지냐, 알레르기가 없냐, 건강하냐. 이거로 풀 수 있죠? 그쵸? 그러면 냉동 요구르트에 대한 가치 판단을 지금 파란색 형광펜을 칠한 것 중에 하나로 가치를 판단을 했다면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돼요. 왜 그런 가치를 두게 됐는지, 냉동 요구르트에 대해서.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겠죠. 그치? 이게 독해의 기본이잖아. 자, 냉동 요구르트는 뭐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냉동 요구르트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야 돼. 자, 반면에 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들어가야죠. 앞뒤 내용은 반대 말이죠. 마가린은 경고다. 그러면 경고래요. 아, 얘는 그러면 경고가 아니어야죠. 마가린은 사람들에게는 버터를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마가린은 경고다. 버터를 난 못 먹어. 그런데 마가린을 먹으면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버터 못 먹는 애가 마가린 먹으면 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애들이 냉동 요구르트 먹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쵸?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네 생각인 거지. 비싸지 않다? 아, 지금 비용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무조건 형용사 가치 판단을 하면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니까? 멋져요? 뭐 멋진 얘기가 어딨어. 경고. 그러면 블랭크는 경고될 게 아니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D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번이 어려웠던 건 단순하게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뉘앙스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리플레이스하고 서브스티튜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거 워낙 중요한 건데 지우고 가겠습니다. 필기할 때가 여기다 할게. 자, A, replace. 그냥 이렇게 쓸게요. replace. 요번 한 방에 끝내야 돼. A, with나 by를 쓰고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B, replace 대신에 supplant, supersede, displace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필기 시간 줄게 앞에만 좀 봐주세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 리플레이스는 무조건 목적어를 버리는 거야.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얘랑 비교를 해야 될 게 있어요. substitute예요. 쓰지 마. 복잡해. A, 포비를 씁니다. 얘는 substitute는 replace와 전혀 다른 단어예요. 대체하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외우면 안 돼. substitute는 목적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원래는 B를 사용해야 돼. 근데 B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 사용하는 거예요. 리플레이스는 A가 B로 바뀌는 거야. 요까지는 됐죠?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리플레이스는 A가 B로 바뀌는 거고, 다음에 substitute는 B가 A로 바뀌는 거예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릴 거 없죠. 근데 이게 독해에서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리플레이스는 이제 한 방에 끝냅니다. 리플레이, 대체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대체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면,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with나 by 이하는 사용이에요. for가 나오면 버림이에요. 됐죠? 그럼 내가 이제 질문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A is replaced for B. 자, 뭐가 뭐로 바뀌는 거죠? 뭐가 뭐로 바뀌는 거야? 헷갈리죠? 그렇죠. 포, 대체하다에서 포가 나오면 얘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B가 A로 바뀌는 거라고. 리플레이스 다음에도 포 쓸 수 있다고. 이해 가죠? 그러면 다시요. A, substitute for B라고 쓸게요. 뭐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대체하다에서 포 이하는 버리는 거라고. 그럼 B가 A로 바뀌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다음이요. substitute는 뭐라 그랬냐 하면 원래는 B를 사용해야 되는데 B가 없어서 A 사용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대용물이라고 하죠. 그죠? 대신 사용하는 거. 음식이면 대용식이라고 하죠. 됐나? 내 일을 대신하면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신하는 사람이잖아. 그쵸?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대리인,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substitute는 그런 의미가 있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replace가 나오면 본문에서 나오던 내용일치 문제로 항상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A, give way to B야. A가 B에게 길을 내어주는 거야. 뭐 양보하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쵸? 뭐 굴복하다라는 뜻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받아주지 말고 A가 B에게 길을 내줬다면 A가 B로 바뀐 거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replace A with B 나오면 해시태그로 A giveaway to 이렇게 걸려야 된다고. 알았죠? 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필기가 끝났으면 다시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왜 어렵냐? 셋오프가 야기시키는 거야. 경고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반면에잖아, 화일이. 그러면 얘는 된다는 거잖아. 경고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두 번째. 그러면 리플레이스먼트를 쓸 거냐, substitute를 쓸 거냐인데, substitute도 대신하는 거고, 대용이고, 그럼 리플레이스먼트는 뭐냐라는 얘기야.
리플레이스먼트는 자리나 직책을 대신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선생님, 그래도 똑같은 말로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팬시냐, 멋진 거냐? 팬시는 멋진, 공상의, 이런 뜻도 있고,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거냐. 형용사, 가치 판단 기준. 이 형용사로 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형용사는 A, B, C, D 정답을 고르는데 얘랑 얘랑 헷갈려. 그리고 형용사 하나 부사만 봐도 돼요. 그치? 그 정도로 형용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문장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